이 세 명의 악녀들은 모두 성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의존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를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어낼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더 글로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걸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세 명의 악녀는 왜 저렇게까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글로리에 대한 배역들의 인물 분석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새 악녀를 가져온 이유는 새 악녀의 캐릭터를 잘 분석해 내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악한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섭니다. 학폭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사실은 많을 거예요. 저 또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폭력을 당했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저희 학교에선 굉장히 유명했던 부잣집 딸이었던 것 같아요. 박연진처럼 그 언니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은 고3에 일진 언니들이었고 그 언니들이 제 친구를 잡아가는데 제가 학교 쪽에다가 일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던 게 밝혀지면서 그 부잣집 딸이 교실로 쳐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를 때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셨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니 뭐니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 언니는 그 사건을 저지르고 큰 강당에서 저하고 둘이서만 사과를 받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과를 한다기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 언니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는 그 심한 폭력을 하고서도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거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론 저는 그 가해자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큰 가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충격으로 아마 제가 그 선배 언니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처럼 학교 폭력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을 너무 잊고 싶은 나머지 우리는 기억을 지우는 방식으로도 방어기제를 발휘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더 글로리를 의미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화를 보면서 그 학교 폭력이 자행되는 그걸 보면서 사실 눈 감고 그 화면들을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서 문동은이 복수를 하는 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복수가 성공하기를 굉장히 이 악물고 고대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참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고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어쩜 가장 큰 복수일 수도 있는데 드라마니까 그래도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 악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박연직, 이사람, 최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그들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어쩌면 조금은 다독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세 명의 악녀들은 모두 성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박연진의 경우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인격장애고요. 이사라의 경우는 의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계성 인격장애가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고요. 최혜정의 경우는 연극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구분되냐면요. 박연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든 장면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오고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정도가 있어요. 내가 같이 괴롭기 때문에. 근데 박연진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같은 경우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반추해 볼 수 있고요. 이사라를 제가 왜 의존형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를 말씀드리냐면 의존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를 외부적인 것에서 채우려고 하는 면을 이사라한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어떻게 의존성 성격장애냐, 그것도 지나칠 경우는 의존성 성격장애로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과다 복용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부모가 지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사라의 어린 시절에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부모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말에 다 따라가거나 술이나 마약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사라를 볼 수 있고요. 더불어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긍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나타났을 때 막 반갑게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약에 취해서 소희야 안녕 하고 막 친근하게 인사한다든가, 자기한테 화가 나게 하면은 미친 듯이 화를 낸다든가 극단적인 그 태도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경계성 인격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한 측면입니다. 최혜정 같은 경우는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삶을 보고 있어서 SNS에 모든 것을 올리는 것, 또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가식적인 설정을 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왜곡해서 생각해내고 다시 한번 타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거를 사실로 느끼려고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성격장애를 보이고 있죠. 이런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거냐면, 타인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이 없고 오로지 본인을 향한 만족에 취해 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각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거나 혹시 지금 당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은 용서하라는 뜻이 저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학적인 모습을 용서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들이 정상이 아닌 것을 인지하셔서 되도록 빠르게 법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들과 거리를 두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성격장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격이 이상해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힘들게 상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새 악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성격장애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어요. 나머지 인물에 대한 분석도 가지고 찾아뵐 거고요. 성격장애를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